도입 자바스크립트 jQuery 입문 3장 제어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코드를 실행하여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초 문법을 가지고서는 조건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실행문을 실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실행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망연산자, 사망 조건 연산자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true나 true 또는 false에 따라서 실행문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어문, 그 앞에서 사망 조건 연산자와 비슷하게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에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을 말합니다. 제어문에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과 변수에 일치하는 경우의 값에 따라서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 선택문, 그리고 특정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A를 수행시키고 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B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건문이라는 if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문은 우리가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변수에 1, 2, 3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1이 변수에 1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실행하는 코드 A를 수행한다라든지 또는 2가 들어왔을 때는 B라는 수행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택문,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이 있는데 반복문에는 while문, for문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면은 우리가 반복문을 모를 경우에는 document.write라는 명령어를 10번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반복문을 알게 되면은 이런 document.write라는 명령어를 한 번만 사용해도 우리가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10번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조건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의 기본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의 기본 형식은 i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괄호, 둥근 가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소괄호 안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족을 할 경우에는 수행을 하고 만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간단한 기본 예시를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여기는 num이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if문 안에 조건식을 보게 되면은 num이 500보다 작냐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num에는 10이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0보다 작겠죠. 그럼 여기에는 true 값, 즉 참값이 반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함으로 이 안에 중괄호 블록 사이에 있는 document.write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무시하고 다음 코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if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문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을 보면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소괄호 안에 조건식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식 다음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실행할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호 닫음 다음에는 else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else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고 역시 이 중괄호 사이에는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중괄호를 수행하게 되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else문을 else의 중괄호 안에 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기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시를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prompt라는 메소드, 이 앞에는 window.prompt인데 window라는 객체는 생략을 해도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ompt는 이전 시간에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프롬프트 안에 질의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쉼표 다음에 문자열로 해서 기본값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 창에서 질의응답 창을 띄울 것입니다. 질의응답 창에 사용자가 방문을 했을 때 질의응답 창에다가 키보드로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2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에는 num에는 2라는 값이 대입될 것입니다. 그럼 if num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면 자, num에는 아까 얼마를 입력했다라고 했죠? 사용자가 방문했을 때 2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num을 2로 나눠 봤을 때 나머지 값은 0이죠. 그럼 여기는 true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true라는 뜻은 조건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식을 만족한다. 그럼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여기 문장을 수행할 것입니다. document.write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짝수입니다. 즉,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짝수입니다가 화면에 출력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 들어왔을 때 숫자를 여기 질의응답 창에다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에는 자, 그럼 이 5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에는 num에는 5라는 값이 대입될 것이고 첫 번째 여기 if문을 만났을 때 조건식에는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즉 0이 아니므로 false가 될 것입니다. 즉 false라는 것은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무시하고 다음 else문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document.write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홀수입니다. 가 브라우저에 출력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else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e if문은 우리가 앞에서 if else문과는 다르게 조건식을 두 가지 이상 조건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 형식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if문과 else문을 배웠을 때에는 if문만 있거나 또는 else라는 if가 두 개가 있지 않았죠. 즉,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실행할 코드와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할 코드 두 가지 경우에 실행할 코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else if문의 경우는 다양한 조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에는 첫 번째 중괄호의 문장을 수행하고 다음 문장은 더 이상 조건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false일 경우에는 다음 문장을 조건식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때 역시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검사하게 됩니다. 자, 역시 세 번째 조건식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번째 조건식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때 네 번째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에는 네 번째의 블록에 있는 코드들을 수행하고 다음 조건식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if문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기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시를 보면은 자, mon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prompt라는 질의응답창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는 몇 월입니까? 라는 질의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본값은 숫자를 입력하라는 값으로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현재는 몇 월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던졌을 때 만약에 내가 10, 지금 현재가 10월이다 라고 했을 때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할 것이고요. 이때 mon이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대입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mon에는 지금 아까 몇을 입력을 해서 얼마가 대입되어 있었죠? 네, 10이라는 값이 대입되어 있었습니다. 즉 mon에는 1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10이 9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10은 9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여기는 true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mon이 역시 또 비교가 또 일어나겠죠. 자, mon 10이죠. 10이 11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비교를 할 것입니다. 역시 10은 1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 and 논리연산자가 사용되었습니다. true and true는 true 값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if 조건식을 만족하므로 첫 번째 블록에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크립트 실행문을 보면 document.write 출력이 될 것이다. 뭐가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네요 라고 출력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만족을 했으니까 다음 조건식은 실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음 조건식은 다 무시하고 if문은 종료가 되고 if문 다음에 올 코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가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 prompt, 현재는 몇 월입니까? 라고 질의응답창을 띄웠을 때 자, 현재는 3월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3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에는 mon에는 3이라는 값이 대입될 것이고요. 그럼 mon에는 3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식을 한번 비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모네는 3이 대입되어 있으니까 3은 9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3이 9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죠. 그러므로 fals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것이고요. and 3은 11보다 작거나 같냐? 예, 이거는 다음 비교는 만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false and 연산자 그리고 여기는 true가 나왔죠. 하지만 and 연산자는 마치 곱하기와 같으므로 첫 번째에서 false가 나오면 and 연산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다음 조건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다음 조건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네는 역시 3이 들어가 있죠. 자, else if mon 3은 6보다 크거나 같냐? 3은 6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죠. 그러므로 false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거는 실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false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nd는 이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무조건 false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조건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는 3이 들어가 있고 3은 3보다 크거나 같냐? 네, 맞습니다. 여기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은 3과 같죠? 그러므로 true가 나올 것이고요. 자, and 연산자가 사용되었죠. 그럼 다음 역시 비교 연산자를 비교해 보면 3은 5보다 작거나 같냐? 네, 여기 또 역시 true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true의 and true는 tru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조건식을 만족함으로 다음 여기 조건식 만족하는 중괄호 안에 document.write 즉 출력문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브라우저 상으로는 햇살 가득한 봄이네요가 출력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건식을 만족했으므로 else문을 수행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기 조건식을 만족하는 게 있으므로 다음 문장은 무시하고 만약에 if문 다음에 오는 코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코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코드에서는 다음에 오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if문은 여기서 조건식을 만족하는 여기만 수행되고 스크립트는 종료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중첩 if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else if문을 배웠는데 else if문은 조건식이 여러 개 나올 때 여러 개 조건식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만 요번에 배울 중첩 if문은 if문 안에 조건식 안에 그 다음 또 그 중괄호 안에서 조건식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형식을 보시면 if문이 있고 그 안에 또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식 안에 또 그 안에 중첩되는 조건식이 있을 때 자, 바깥에 있는 조건식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if문도 만족을 해야지만 이 두 가지 조건식을 만족해야지만 이 중첩 조건식 안에 중괄호, 즉 중괄호 안에 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id라는 변수가 있고 pw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id는 기본 id 값은 id라는 변수에는 이지 천사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역시 패스워드 pw에는 112233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언더바 id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유저 언더바 pw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때 값은 질의응답창을 띄워서 응답받은 값을 이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 언더바 pw에는 역시 질의응답창을 띄워서 비밀번호는 이라는 질의응답창을 띄워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 그 값을 할당할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최초의 방문, 페이지에 방문을 했을 때는 질의응답창을 2번 뜨겠죠. 그래서 id는 이라는 질의응답창이 뜰 것이고 비밀번호는 이라는 질의응답창이 이어서 뜰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는 id를 입력하게 될 것이고 역시 비밀번호는 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id도 만족해야 되고 비밀번호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비밀번호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로그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 아까 우리가 조건식 만족해야지 그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시킬 때 어떻게 했죠? 네, 중첩 if문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에는 if id라는 변수에는 앞에 이지천사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방문했을 때 id를 이지천사라고 작성을 했다면 조건식을 만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이지천사가 아니라 다른 값을 입력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지1005를 입력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어디를 수행하겠죠? 네, if문 다음에 오는 다음 문장을 수행하겠죠. 즉 else문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id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알럿 경고창이 뜰 것입니다. 알럿창이 뜨겠죠. 자, 하지만 내가 이지천사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만약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건식을 만족해서 어딜 수행하겠죠? 조건식을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중괄호 안에 문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괄호 안에 문장을 보면은 역시 if문과 else문이 있죠. 즉, 중첩되는 if문이 있죠.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다음 조건식을 또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비밀번호는 이라고 했을 때 112244 33인데 44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112244라는 값이 유저 언더바 pw라는 변수에 할당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패스워드가 112233 이 값이 문자열 값이 유저 pw에 각각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12244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즉 false라는 값이 나올 거고 어딜 수행할까요? false라는 값이 나왔으므로 else문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 else문을 수행하게 되면은 alert, 즉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창이 띄울 것이고요. 경고창이 뜰 거고 경고창에서 내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어서 location.reload라고 하는 거는 새로 고침이 됩니다. 즉 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처음부터 수행하게 되어서 다시 경고창이 아이디는 이라는 경고창이 뜰 거고, 경고창이 아니죠. 질의응답창이 뜰 거고, 다시 아이디를 응답을 받아올 거고, 비밀번호를 다시 응답을 받아올 거고, 다시 여기서 조건식을 검사해서 아이디가 일치하거나 안 하거나, 만약 일치하면은 그 안에 다음 문장 조건식에 만족함으로 요 중괄호 안에 if문을 또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한번 if문의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소스라는 폴더 안에 파트 3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소스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 파일에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오픈 폴더로 해서 소스라는 폴더를 열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바깥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폴더 생성하는 버튼을 하나 이렇게 눌러주고 파트 3번에 자,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test.html 이라고 if test.html 이라고 이름을 파일명을 지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 HTML 템플릿 문서를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EN은 KO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헤드 태그 사이에다가 스크립트 선언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자, 요번에는 간단하게 if문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창을 띄워서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을 할 거고요. 이때 조건식을 만족했다. 즉 입력한 데이터가 짝수일 경우에만 조건식을 만족해서 당신이 작성한 값은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우리가 책에는 variable bar을 사용했지만 저희는 한번 자, 콘스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콘스트를 이용할 거고요. 자, 콘스트 num이의 초기 값을 프롬프트로 받아올 것입니다. 자,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숫자 기본값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if 조건식을 요 안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조건식은 짝수일 경우에만 수행되도록 할 거니까 자, 짝수인지 알아보려면 나머지 값을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 즉 우리가 숫자 5에 있는 요 퍼센트 값이 들어가 있는 이 퍼센트를 이용해서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겠죠. 자, 이때 나머지 값이 언제 짝수가 될까요? 나머지 값이 0,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다. 자, 0이면 이때 document.write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로 해서 우리가 기본 브라우저 크롬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이때 3을 입력하면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겠죠. 즉,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if문 중괄호 안의 문장을 무시하고 다음 문장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다음 문장이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겠죠. 자, 세로 고침 F5번을 눌러서 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홀수까지 나오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else 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때 2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다. 0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짝수입니다를 홀수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홀수입니다. 저장을 해서 여기서 세로 고침,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우리가 이 브라우저로 확인했던 이 페이지를 세로 고침 F5번을 눌러서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 아까 앞에서 3을 입력을 했을 때에는 아무 값도 출력되지 않았지만 요번에 3을 입력했을 때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행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뭘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Ctrl Shift I나 또는 F12번, F12번, Ctrl Shift I나 F12번, 자,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작성한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소스에 가서, 요 소스라는 탭에 가서 if_test라는 .html 요 페이지에 if_test.html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단점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숫자 나오는 곳에서 어디부터 중단점을 걸까요? 네, 여기 처음 시작하는 곳부터 중단점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고요. 8번에서 중단점을 걸면 자, 이 브레이크 포인트 점이 이렇게 중단점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세로 고침을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자, 중단점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num에는 일단 변수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이 값이 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이 아직 1로 죄송합니다. 자, 목이 잠깐 이제 가래가 껴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세로 고침을 해서 F11번을 눌러서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시키시고요. 자, 이때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죠? 이 스코프. 자, 스코프를 보면은 변수 값이 나오고 num에는 3이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um에도 역시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올리면 3이라는 문자열이 보이고요.
이때 2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설정을 하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구나. 그럼 0과 같냐라고 1이 0과 같아요?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역시 블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면은 결과값은 false가 나올 것이다. 즉 if문을 수행하지 않고 else문을 수행하게 되겠죠. 다시 F11번을 눌러서 else문의 문장이 수행돼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else if문까지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조건식을 만족했을 경우와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요 결과값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if문까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이냐 라고 물어보고, 자, 여기 5의 배수냐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else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자, 여기는 2의 배수가 되겠죠. 2의 배수입니다. 여기는 5의 배수입니다. 여기는 2와 5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에는 숫자를 입력받아 오겠죠. 이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 8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8은 2로 나눴을 때 8, 즉 8이라는 값이 넘에 대입되고 이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document.write 2의 배수는 출력되는 것은 2의 배수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식은 전부 다 무시하고 종료가 되겠죠. 자, 만약에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 10을 입력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넘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 첫 번째 조건식에서 만족함으로 2의 배수에서 실행하고 다음 문장은 실행 안 하겠죠. 무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를 입력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넘에는 15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 같이서 여기 한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디폴트 브라우저로 한번 15를 입력을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5의 배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5가 입력되었을 때는 넘에는 15가 대입될 거고요.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값이 0이 아니겠죠. 그죠? 1이 되겠죠. 자, 이때 다음 조건식을 검사할 거고 15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0이 되겠죠. 즉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죠. 그러면은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값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을 입력을 해보면은 2와 5의 배수가 아닙니다. 자, if, else if, 그 다음 마지막에 else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5의 배수이고 2의 배수를 입력을 했을 때 5의 배수이고 2의 배수를 입력을 했을 때 자, 만약에 아까와 같이 2와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 아까 1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10을 입력을 했을 땐 2와 5의 배수입니다. 즉 2도 만족을 하고 5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2와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그 조건식을 만족하고 나서 그 안에서도 한 번 더 조건식을 검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만약에 num을 5로 나눴을 때 0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2와 5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2와 5의 배수입니다.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단순 2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역시 중첩 if문을 사용했죠. 자, 그래서 num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일 경우에는 2의 배수이죠. 그런데 그 안에 또 역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나왔다라는 거는 둘 다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둘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2와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을 입력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오죠? 2와 5의 배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4를 입력했을 때는 2의 배수입니다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if문 그리고 else if문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if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계속 이어서 반복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f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